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던 한나라 그 자신감은 왜 추석 연휴에 눈물로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성 따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계획하실 때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푸른 바다의 베트남, 정갈한 거리의 일본, 그리고 또 하나 오래도록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나라, 태국이 있습니다. 푸켓의 해변에서 햇살을 즐기고 방콕의 야시장에서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코끼리 트레킹을 하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곳. 한때는 한국인 없는 태국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태국은 우리의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정서적 이웃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태국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이제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한 노코리아 캠페인이라는 섬뜩한 움직임. 그러나 2024년 추석 연휴, 한국인들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는 그 황금 주간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너무도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한 여행사 직원은 아무도 내리지 않는 입국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때 한국인을 얕봤던 태국이 왜 다시 한국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담긴 절박함과 뼈아픈 후회, 그리고 가슴 깊은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한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한국 사회는 긴 연휴를 맞아 가족과의 시간 또는 해외 여행지로의 여유로운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중견 여행사. 그곳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남성 수안 차로엔차이. 그는 올해 추석 시즌을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휴 최소 2만 명은 들어올 겁니다. 그는 회의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을 독려하며 환영 현수막과 한국어 안내 부스를 재정비했고, 제휴된 마사지샵과 쇼핑몰, 리조트들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실 한켠엔 한복을 입은 스태프들의 사진이 담긴 광고지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친구들, 당신의 방콕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그가 그토록 바라던 수완나품 공항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가끔 도착장 문이 열릴 때마다 모습을 드러낸 건 짐가방을 가득 든 태국인 노동자들 뿐. 그들은 하나같이 피곤에 지쳐 있었고, 대부분은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불법 체류자들이었습니다. 수아는 입국자 리스트를 다시 확인하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동료들에게 눈을 피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오지 않은 걸까요? 한참 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몰랐던 거예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버렸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후회의 흔적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태국 사회 전체가 한국과의 관계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특히 관광 산업뿐 아니라 노동력 수출에서도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의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중 약 78%가 불법 체류자로 남았다는 충격적인 수치. 그들은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공장과 농촌, 건설 현장에 흘러들었고,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음지에서 마약 밀매나 범죄 조직과 연루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모아 고향으로 송금하며 태국의 작은 마을들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는 이를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추방되었고, 이제는 관광객 비자조차 얻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수안이 준비한 환영 부스는 그대로 철거되었고,
한국인을 상대로 운영되던 상점과 리조트는 텅 빈 채로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수완이 바라본 빈 공항의 풍경은 단지 손님이 없는 공항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시작이자 관계의 단절을 실감케 하는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태국 곳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추방했다. 그럼 우리도 한국을 거부하겠다. 한국은 태국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너무 냉정하다. 우리가 한국에 너무 기대했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태국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노코리아 캠페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 제품 불매, 한국 여행 보이콧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방콕의 한 유명 마사지 거리에는 KOREANS이라는 문구가 한글로 인쇄된 팻말까지 붙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한국인이 상처받도록 만든 듯한 냉정한 표정의 간판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메시지를 쓰게 되었나요? 그곳에 있던 한 매장 관리인은 말없이 침묵을 지킨 채 그저 팻말 뒤에 걸려있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수아는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를 잊은 나라,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나만의 감정일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반응들은 단순한 분노나 오만이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감정의 분출이라는 사실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잔인했습니다. 태국은 지금 조용히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관광지로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곳곳에 거대한 균열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수년째 지속된 경제 침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고용 불안정. 태국의 지방 도시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아들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국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어떤 가족에게는 생존을 가능케 한 외부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갑작스럽게 끊긴 지금 그들은 당황했고 그리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원래 태국은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 근로자의 송금에 의존해왔습니다. 그중 상당 비중이 바로 한국에서 보내온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강화되자 정부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많은 가족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불만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한국이라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어진 존재에게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느 날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왜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인색할까? 우리가 가장 도움받았던 나라는 늘 조용히 우리 곁에 있었던 한국이었는데. 그의 말에는 자책과 자성,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자신이 담당했던 과거 고객 중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국에서 몇 년간 일하고 돌아온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그는 말없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작업복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매일 아침 굵기 하강식을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내가 처음으로 질서라는 걸 배운 순간이었죠. 거긴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할 게 있었고 그 불편함이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말에 수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이제 수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돈벌이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자신들이 잃어버린 가치들을 되새기게 해주는
사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태국 관광 산업 곳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침묵이었다. 이전처럼 한국을 향한 분노의 말들이 줄어들고 대신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방콕 외곽의 한 소규모 여행사 협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그와 같은 처지의 여행업 종사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말을 아끼던 가운데 회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한국에 기대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 기대가 지나쳐 의존이 되었고 그 의존이 익숙함이 되었으며 그 익숙함이 결국 무례함으로 변해버렸죠. 그 말에 회의장은 한동안 조용했다.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공동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방콕의 몇몇 거리에서는 NOKOREANS이라는 문구가 조용히 철거되었다. 한 가게 주인은 기자에게 말했다. 그 팻말 부끄러워서 더는 붙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먼저 등을 돌렸다는 걸 알아요. 그 작은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환영 문구를 다시 걸기 시작했고 숙소와 상점, 식당은 한국인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재개했다. 그 중심에는 수안이 있었다. 그는 협회를 통해 한국 여행자 배려 캠페인을 제안했다. 캠페인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 한국 화폐에 대한 안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메뉴에 대한 설명하지만 그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진심 어린 변화가 되었다. 수아는 말한다. 예전엔 한국인 손님이 오면 그저 돈을 쓸 손님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나라는 수십 년간 수많은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왔으며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가 권리처럼 변질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태국은 한국 덕에 성장한 부분이 많았다. 관광도, 노동도, 문화도.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감지한 건 한국인들이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한다. 더는 친절을 당연히 베푸는 나라가 아니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강해졌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한국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매우 민감하다. 무시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다. 태국은 그 사실을 이번 추석 연휴에 몸소 체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관계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진심이 있다면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것. 태국의 변화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한국을 오해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 문제도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한국인을 다시 환영하자는 마음을 품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희망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희망이다 이 단순한 문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높은 품격과 질서를 뜻하며 친절과 배려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교육이고 감동이고 때론 국격이라는 이름의 메아리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힘, 한국인의 품격이다. 지금까지 감성 따블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비단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비판이나 한국의 자부심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의 중요성,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어 왔고 그 변화의 바람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감성 따블에 힘을 보태주세요. 국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